안녕하십니까. 미학적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진에서 예술의 7가지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가지 원칙이라 그러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균형, 리듬, 그리고 패턴, 강조, 그 다음에 대조, 그 다음에 통일성, 운동,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나누는데요.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서 내 사진에서 예술의 기본적인 7가지 요소를 어떻게 도입해서 내 사진을 향상시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가는요, 그림이나 사진에 사용하고 싶은 예술의 원리를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패턴으로 찍겠다, 아니면 이것은 움직임의 어떤 리드미컬하게 찍겠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 원칙이 어떤 요소를 이루고 있고 그 요소들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찍으시면 사진이 금방 좋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가는 디자인의 모든 원칙을 한 작품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은 서로 간의 상호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를 쓰고 있으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2가지, 3가지, 4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요소하고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보완의 역할을 해서 사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깊이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가지 요소를 우리가 왜 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요, 색상의 대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명암의 대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의 대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대비적인 요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통일성, 시각적 통일성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되는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강조와 그렇지 않고 눈에 잘 안 띄는 부분하고 이런 관계성을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자체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각적 균형 또는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내가 지시하는 부분으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체로 시선을 어떻게 운동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술의 한 원리가 다른 요소에 효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7가지가 무엇인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 7가지 요소의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꾸며지면 우리가 예술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라는 제목 아래서 한 15가지의 요소가 등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술과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는요,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언어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언어가 있어야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이해하느냐, 이거와 마찬가지로 시각예술에서도 기본적으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단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문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는 뭐냐 그러면 시각예술에서는 선과 모양과 색상과 값, 그 다음에 형태, 질감, 공간, 이런 것들이 구성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어떤 원칙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원리는 예술가가 예술 요소를 사용해서 효과를 만들어내고 예술의 가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마치 문학에서의 수사법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술과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리를 7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때 배웠던 3분할로 찍어라. 그런데 3분할로 깰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균형이에요. 균형이 맞으면 3분할이고 구성 자체가 흐트러져도 균형이 잡혀 있으면 보는 사람이 시각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진에서 예술의 7가지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7가지 원칙은 균형, 대조, 강조, 그 다음에 운동,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패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재율,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7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7가지를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사진의 완성도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사진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단지 좋은 사진만 있다. 이게 이제 앤설 아담슨이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그런데 요소 자체를 어떻게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그려놨던 천지창조의 그 아담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놓은 건데,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7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요소의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또 길게 사진적으로 완전히 대입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입니다. 균형은 이미지의 시각적 무게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자체를 한쪽으로 통일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분할시키는데 사용되는 기본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이미지는 사진인의 안정감을 주죠. 이 균형을 잡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칭이라는 방법이죠.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대칭적 방법인데, 이미지 양면을 마치 이렇게 접었다 핀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또는 거울의 이미지처럼 동일한 주제를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대칭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요소가 이미지의 균형을 맞춰요. 즉 하나를 주된 것으로 한다 그러면, 주연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는 조연이 돼야 되겠죠. 그 주조연의 어떤 비중을 같이 두어서 한쪽으로 무게감을 갖게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비대칭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비대칭 기법은 기본적으로 예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소 중에 질감이라든지 또는 표면에 나타나는 밝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비대칭 요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칭, 비대칭 뭐 이런 것들은 딱 그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진적 이미지의 요소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을 사용해서 대칭을 만든다고 치면, 비대칭을 만든다고 치면 한쪽은 푸른색, 한쪽은 붉은색 하면 붉은색은 팽창색이기 때문에 커 보이고 가벼워 보여요. 근데 차가운 색은 무거워 보이거든요. 작아 보이고. 그럼 작으면서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3번째 균형은 방사형 균형이라고 있어요. 마치 바퀴,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중심을 두고 중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팽창하는 듯하게 보여지는 것을 방사형 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균형을 잡는 데는 대칭, 비대칭, 그 다음에 방사형 대칭,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맞다, 안 맞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감각적인 거예요. 그리고 관능적이에요. 시선으로 받아들여서 머리로 또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해 보여 또는 뭔가 안정적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균형은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방향을 몇 도만 틀어도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을 때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형태의 대상체들을 어디에 두고 찍을 것이냐, 정가운데 놓고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한 대로 대칭이고요. 어느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놓고 찍으면 그건 비대칭적인 부분이 일어날 거고요. 방사형은 골고루 전체가 밖으로 이렇게 운동 자체가 힘을 끌어가는 듯한 팽창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했을 때 보통 균형을 이 3가지를 가지고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을 잡는 방법, 요소, 원리, 시감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론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내 사진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은 전부 세부편이 다 만들어져서 그 세부편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깊게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술에서의 7가지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기본적인 부분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 안에 4제율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4-3조다, 뭐 7-5조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글자를 띄워놓는 건 아니죠. 시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운율, 이걸 우리가 4제율이라고 그러는데, 시각적 이미지에도
그런 내재율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템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리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진의 구성은요, 음악적 구성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리듬의 사진, 리듬 자체를 갖다가 내가 사진에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음악 이론을 갖다가 차입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쿵쿵쿵쿵 이렇게 가는 것과 쿵짝쿵짝 가는 것, 이런 리듬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악보를 읽듯이 여러분들, 사진가 여러분들은 공간 자체를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읽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진의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진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리듬은 이미지 전체에 걸쳐서 시각적 요소의 반복 또는 조직적인 부분들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리듬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패턴이죠.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규칙적인 것을 만들어놨다 한번 이렇게 띄워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박자를 늦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진은 피사체 사이의 어떤 공간감, 그 다음에 상관관계, 차이점, 이게 기본적으로 악보와 같은 구실을 하는 거죠. 어느 지점에 쉼표를 넣을 것이냐, 또는 어떨 때 박자를 쪼갤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에 있어서도의 리듬은 되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사진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한 1층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지사 사진을 슥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놓느냐. 자, 우리가 말하는 비대칭 구조죠. 인물이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균형을 뭐가 잡고 있어요? 네, 가로등의 그림자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가로등의 그림자 자체가 음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리듬을 내부에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자승을 찍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의 동작 자체가 전체적인 두 사람은 서 있는데 가운데 사람만 움직이는 부분의 모습이 나왔죠. 저 자체가 또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진에서의 시각적 리듬을 여러분들이 음표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턴 자체는 이미지로도 많이 표현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 패턴은 규칙성을 통해서 시각적 세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떻게 규칙적인 것으로 가다가 어느 부분에 그 규칙의 파괴 부분을 가져오죠. 그거 자체가 일종의 쉼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턴은 인공물이나 유기물 또는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형태의 방식으로 패턴을 형성할 것이냐, 또는 이 패턴 자체가 디자인적 반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단일 프레임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느낌을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턴은 이미지 자체의 2D 이미지를 3D로 바꿔주는, 즉 입체화하는 데 큰 효과적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패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걸어오는 그림자 모습 가고 앞에 걸어 나가는 모습, 이 자체가 기본적인 균일한 패턴 자체의 역할을 하지만 그 패턴의 높낮이 자체에 의해서 리드미컬한 부분 또는 명암 대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선의 집중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그림자로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실물이 이제 있죠. 실물 위에서 찍어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눈은 보통 패턴을 추구해요. 그래서 규칙성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날카롭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돼 있으면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돼 있고요. 둥그런 원형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편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가 불어올 때와 아니면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 우리의 느낌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패턴은 예술가 디자인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패턴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탄탄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라고 해서 꼭 문양이 같은 것들이 연속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적으로 어떤 형태의 구성을 이루는지 이것도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이 되죠. 뭐 의상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찍어놓은 두 장의 사진입니다. 한 장은 쿠바에서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저 뒤에 티셔츠에 인형의 모습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 두 분의 모습. 그래서 그 네 개의 모습이 한 페어를 이루죠. 그런데 바라보는 방향은 전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마치 등가되어 있는 듯한 부분, 사람의 어떤 격에 따라서 등가되어 있는 부분 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찍었는데, 이것도 역시 네 사람의 어떤 남성의 마네킹이지만 패턴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항,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전체가 밋밋하게 흐르면 임팩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강한 부분만 있으면 또 그 자체도 임팩트가 손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강약의 조절을 하는 부분인데, 이 강렬의 조정은 이미지에서는 보통 색상, 그다음에 공간감, 공간을 우리가 면적 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질감, 거칠거칠하냐, 부들부들하느냐, 그다음에 선이 사선으로 가느냐, 수평선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평선이 쫙 이루는데 거기 하나가 사선이 쫙 갔으면 어떨까요? 사선이 강조점을 만들어내겠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강조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 강조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적 강조는 프레임 내에서 인물이 등장됐을 때 그 인물의 시선 방향 또는 움직이는 방향 자체까지도 우리가 강조점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중앙에 있는 독립된 피사체가 있으면 주의를 끌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우리가 대칭 구조라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을 보통 가운데를 많이 둡니다. 시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을 채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피사체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피난을 막 하는 사람들의 피난민 행렬이 보여졌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럼 막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앉아서 울고 있는 부분으로 시선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조점 역할을 누가 했느냐? 붙잡아두는 역할은 앉아있는 아이가 시각적으로 강조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보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보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선택적으로 어디를 보게 할 것인지는 카메라를 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예술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사진에 접목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사진이 조금 더 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장의 사진은 쿠바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인물이 나오니까 우리 시선의 강조점은 어디로 가냐면 인물로 가겠죠. 인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보여지는 프레임 자체가 갇혀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되겠죠. 오른쪽 사진은 몽환적인 형태로 상하 부분에 미니어처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마치 현대인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 사진에서 어떻게 인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진 자체가 별도의 스토리텔링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서 시청자가 사진을 읽는 방식이 결정돼요. 어디로 먼저 가죠? 큰 쪽으로 먼저 가겠죠. 큰 피사체는 작은 피사체보다 시선을 먼저 끌어요. 그 다음에 작은 피사체로 시선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찍어놓은 제가 쿠바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 광학적으로 보면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이거 원근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까운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시선이 가냐면 앉아있는 꼬마 숙녀한테 가고 그 다음에 시선이 뒤에 서 있는 언니한테 가는, 이런 부분들의 시선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한 물리적인 깊이도 만들 수 있어요. 깊이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원근법에 있어서 선형 원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원근법에는 대기 원근법과 선형 원근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선형 원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색상도 마찬가지로 강조할 수 있는 도구예요. 전체 푸른색이 있는데 붉은색에 뭐가 있으면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붉은색 쪽으로 가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색상도 강조점이요, 크기도 강조점이요, 공간도 강조점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사진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 통제를 잘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소, 일곱 개 중에 다섯 번째 요소, 대비입니다. 대비는 사진에 2개 이상의 반대 요소를 갖다 놓고 그 강조점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강조예요. 그래서 대비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대비가 있는데 뭐 유사 대비도 있고요, 보색 대비도 있고요, 명암 대비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우리가 의미의 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명암의 대비 또는 색상의 대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 안에 밝은 게 있으면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밝은 데로 가겠죠. 그래서 강조되는 거죠. 그 밝은 부분이. 마찬가지로 전체가 밝은데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딱 있으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어두운 쪽으로 갑니다. 이게 대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 대비는 물리적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질감도 대비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 8가지의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툴은 8가지 요소 안에 있어요. 뭐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알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촉감의 대비를 할 것이냐, 시각의 대비를 할 것이냐, 감각의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비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정도로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대조되는 주제는 내레티브를, 즉 사진으로부터 내레티브를 만들어줘요. 즉 아주 그 강인한 남자 모습과 소년의 모습이 있으면 그 2개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함과 부드러움, 오래된 것과 새 것, 곡선과 직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 놓고 같이 대조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다 이 병치적 요소를 그냥 은연중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조되는 속성을 촬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변의 세계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막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물론 저거는 포스타지만 반대 홀로 서 있는 사람, 이 자체가 대비가 되겠죠. 또는 제가 쿠바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 채플린하고 소년이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안에는 이발사와 꼬마 손님이 있어요. 이거 자체도 뭐죠? 페어로 대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병치적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유사한 형태의 다른 성질의 것을 같이 나란히 두는 것을 우리가 병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는 통일성이에요. 자, 통일성은 사진에서 요소 간의 시각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관계성 자체를 만들어서 이미지 자체의 한쪽 방향으로 응집력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통일성이에요. 이 통일성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 색상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유사한 색상으로 한다든지 이걸 기본적으로 유사 대비라고 얘기하면서도 같은 색상에서 주는 통일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톤의 통일, 개념의 통일 이런 형태로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이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통일성의 반대는 뭐냐면 분열이죠. 즉 이렇게 어느 한쪽을 잘못 잘라놨거나 그다음에 어색한 관점이나 바라보는 게 안 맞거나 노출이 잘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 통일성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이미지 기초가 되는 다른 측면들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예요. 명확한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통일성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러 그 통일성이 아니라 반대쪽인 다양성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 다양성을 쓸 때는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의 기본적으로 7가지, 예술의 7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해서 내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전 시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결과물을 미리 예측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그 그려진 상태가 됐을 때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사진작가는 자신의 사진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사전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잘 제어하는 게 필요하죠. 왼쪽 사진은 벽화의 원형 부분과 햇빛이 떨어지는 지점에 남자가 지나갔을 때 촬영을 한 부분이에요. 이건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저 정도 지나갔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또는 오른쪽 사진은 제가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림자들이 너무 멋있게 진행이 되는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방향이 다르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긴장감이 생겨요. 양쪽으로 끌어대리는 인장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버텨주는 게 뭐냐면 그 초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초소. 이 부분이 마치 그림자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출발점, 분단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분단을 가속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끌고 가는 형태의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내 사진에서 통일성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는 다양성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은 무척 좋아집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교재로 한 20분씩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전체적 요소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자, 7번째 요소, 마지막 요소입니다. 7번째 요소는 운동감이에요. 그래서 사진에서 운동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얘기할 땐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흘려주거나 시간을 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잘라서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세 사람은 서 있고 나머지 사람은 한 사람은 바쁘게 지나가고 열차가 바쁘게 지나가요. 저 자체의 그 운동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움직임의 운동성이. 그래서 예술과 디자인에 있어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시선적으로 어떻게 사진을 읽어갈 것인지 하는 리딩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읽게 할 것이냐? 당연히 고정된 쪽으로 먼저 갔다가 움직이는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부분들의 시선을 만들어내는데 움직임은 예술과 디자인 요소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사진작가는 시청자를 사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때 배웠던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 또는 뭐 카메라의 운동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전거 달릴 때 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패닝을 하거나 또는 나무 같은 경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면서 틸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인위적 운동감을 카메라를 가지고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레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 피사체의 동작에 의해서 운동감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동감은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운동감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시각적 선을 만드는데 가장 일조를 하기 때문에 이 운동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걸어간다? 그럼 우리가 가장 유명한 포스터 중에 하나면 비틀즈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 그 자체가 운동감이 보여지고 활동성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 정지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의 시각의 본질과 심리학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심리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운동감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람의 눈은 특정 색상의 시선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을 이용해서 위험을 고지하거나 노란색을 이용해서 정지를 유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특정 색상을
우리 시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이제 시선을 사로잡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끔 하고요. 그래서 색상 부분과 채도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정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7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충분히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사진을 통해 보는 사람의 눈을 안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딩 라인에 대한 부분을 또 심리학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시켜서 한번 특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별도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7가지인데요. 다양성과 통일성, 그 다음에 대비와 대조, 강조, 패턴, 리듬 또는 운동감, 균형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이것을 잘 제어해서 멋진 사진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찍은 2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